본격적으로 대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로 대명사가 뭐예요? 프로나운이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대명사인데, 자, 이 대가 무슨 뜻이겠어요? 대신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래 예들을 통해서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Existem ecclesia gnoskeis. 저기 교회가 있는데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고 기노스고 아웃된 나 역시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것을 아웃된 이 그것을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그것을은 무엇을 대신해 사용됐을까요? 에클레시아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명사예요. 다른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되니까 대명사인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명사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정비공 아저씨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자, 대명사에서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만약 앞에 있는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교회가 있는데 이 문장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그것을 알고 있어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대명사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은요, 전후 문맥이에요. 예, 전후 문맥에 의해서 대명사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 대명사에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인칭대명사,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인칭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제귀대명사 등등. 등등이니까 뭐예요? 더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게 되는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가 뭘까요? 영어로 personal pronoun인데 인칭대명사는 말 그대로 인칭과 관련된 대명사예요. 인칭이 뭐예요? 나, 너, 그, 우리, 너희, 그들. 이게 다 인칭들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 너, 우리, 너희, 그, 그녀, 그것이 모두 인칭 대명사예요. 재밌는 것은 3인칭의 경우는 남성, 여성, 중성 구분이 있어요. 물론 문법적인 성이에요. 아웃대가 늘 그녀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1인칭과 2인칭의 경우는 성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반면에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2인칭의 경우 성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너라고 이야기할 때와 여자에게 너라고 이야기할 때요, 인칭 의미가 달라져요. 하지만 예, 헬라어에서는 1인칭, 2인칭 성 구분이 없으니까 외우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고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에무는 나의, 에모이는 나에게, 에메는 나를, 헤메이스는 우리가, 헤모는 우리의, 헤미는 우리에게, 헤마스는 우리를, 수이는 너는, 수는 너의, 소이는 너에게, 세는 너를, 휘메이스는 너희가, 휘모는 너희의, 휘미는 너희에게, 휘마스는 너희를, 아웃도스는 그는, 아웃도는 그의, 아웃도는 그에게, 아웃도는 그를, 아웃도이는 그들이, 아웃도는 그들의, 아웃도이스는 그들에게, 아웃도스는 그들을, 아웃되는 그녀는, 아웃데스는 그녀의, 아웃되는 그녀에게, 아웃되는 그녀를, 아웃다이는 그녀들이, 아웃도는 그녀들의, 아웃다이스는 그녀들에게, 아웃다스는 그녀들을, 아웃도는 그것은, 아웃도는 그것의, 아웃도는 그것에게, 아웃도는 그것을, 아웃다는 그것들이, 아웃도는 그것들의, 아웃도이스는 그것들에게, 아웃다는 그것들을. 예,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 역격, 그다음 이 역격. 왜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역격을 주의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명사 격음이도 공부했고 형용사 격음이도 공부를 했는데, 예, 명사든 형용사든 역격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격음이 이었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칭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MOE, 자, 역격음이 이었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이에도 이었다, 소이에도 이었다, 이었다, 아웃도에도 이었다, 이었다 부기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대에도 이었다, 아웃도에도 이었다.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민에도 이었다, 휘민에도 이었다, 그 다음에 아웃도이스에도 이었다, 아웃다이스에도 이었다, 아웃도이스에도 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오변화, 아변화 명사, 형용사,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까지 역격에는 모두 이었다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격은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아, 이었다가 들어가면 역격이구나. 그것이 단수건, 복수건. 말꼬리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뭐, 시그마가 붙는다든가, 여기 뉘가 붙는다든가, 말꼬리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었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격 외우는 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언미를 외울 때는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다른 것만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외우면 되는 것이죠. 이 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수, 소유격. 다 온이죠, 그쵸? 오변화 명사나 아변화 명사도 어땠어요? 다 온이었잖아요. 그렇죠?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스, 뭐 우스, 아스. 예. 복수 따가 좀 다르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에고, 시, 그다음에 헤메이스, 휘메이스인데요. 이 헤메이스, 휘메이스를 보면요. 이 S 형태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복수 주격 어미로. 근데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음변화 명사를 배우게 되는데 자음변화 명사에서 복수 주격 어미가 바로 이 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S 형태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자음변화 명사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자, 에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에고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에고이즘 이런 말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에고는 나는이다. 쉬는 너는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 모이, 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요. 자신은 강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이고요. 전적을 하고요. 앞단어와 한 덩어리로 읽히면서 앞단어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인데요. 단수,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 2인칭은요. 이렇게 전접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강세가 있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강세가 있는 것을 강조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조형은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메따수 이렇게요. 메따수. 물론 예외도 있어요. 전치사인데 강조형이 아니라 이렇게 전접어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1, 2인칭 단수, 소유격, 역격, 목적격은 강조형과 또는 전접어 형태 두 가지가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헤미, 세몬, 헤민, 헤마스, 쇠, 수, 소이, 세, 휘미스, 휘몬, 휘민, 휘마스, 아우토스, 아우뚜, 아우또, 아우돈, 아우또이, 아우돈, 아우뚜이스, 아우투스, 아우떼, 아우떼스, 아우떼, 아우땐, 아우따이, 아우돈, 아우따이스, 아우따스, 아우또, 아우뚜, 아우또, 아우또, 아우따, 아우돈, 아우뚜이스, 아우따.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외워보세요. 에고, 에무, 에모이, 에메, 헤미스, 헤몬, 헤민, 헤마스, 쇠, 수, 소이, 세, 휘미스, 휘몬, 휘민, 휘마스, 아우토스, 아우뚜, 아우또, 아우돈, 아우또이, 아우돈, 아우뚜이스, 아우투스, 아우떼, 아우떼스, 아우떼, 아우땐, 아우따이, 아우돈, 아우따이스, 아우따스, 아우또, 아우뚜, 아우또, 아우또, 아우따, 아우돈, 아우뚜이스, 아우따. 예, 그러면 인칭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칭대명사는 크게 일반적인 용법과 특별한 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과에서 특별용법을 공부하게 되니까 이 특별용법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냥 담아두고 넘어가면 돼요. 자, 오늘은 일반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스 레게이 소이. 자, 베드로가 너에게 말한다죠. 그렇죠? 이 너에게라는 인칭 대명사를 한번 보세요. 너에게는 너에게죠. 그렇죠? 우리말 쓰임새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에게가 너에게지 뭐 너에게가 뭐 다른 거겠어요.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옆에 있는 것을 보세요. 기노스코하고 또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보세요. 그것을 보세요. 인칭대명사 그것. 그것이 그것이죠. 우리말 어법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뉘앙스든 의미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세요. 에고, 레고. 자, 에고는 나는이잖아요. 인칭대명사 에고는 나는. 레고 하면 뭐예요? 나는 말하다예요. 나는 말한다가 돼요. 내가 두 번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뉘앙스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옆에 보세요. 아우토스, 레게이. 아우토스는 그는이잖아요. 레게이는 그는 말하다잖아요. 그는 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 뉘앙스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용법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 이거는 강조가 아니에요.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경우일 뿐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베드로가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인칭대명사와 선행사, 후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선행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한 번쯤 공부해 본 분들은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선행사에 대해서 이미 들어봤을 텐데, 자, 선행사라는 건 뭐예요? 위치로 따져보면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대명사 앞에 나오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후행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후행사. 후행사는 뭘까요? 위치상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후행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한 분들은 대체로 선행사는, 아니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선행사는 늘 앞머리에 나오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선행사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선행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영어 선행사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요. 이 관계대명사 앞에서 선행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막 당황하게 돼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선행사가 나온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명사와 관련해서 선행사, 후행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후행사도 선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대명사는 대명사 자체로만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누가 규정시켜줘요? 사실은 선행사가 규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치상 앞에 나오건 뒤에 나오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대명사의 개념을 규정해주는 어떤 토대, 출발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선행사든 후행사든 논리적으로는 다 먼저 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라 뭉뚱그려서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책에도 선행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선행사와 후행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만 봐도 되고요. 헬라어를 같이 봐도 되는데, 자, 보세요. 테오스, 에케이, 투스, 앙겔루스, 까이, 아포스텔레이, 아우투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데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신다. 아우투스는 명백하게 인칭 대명사죠. 그렇죠? 대명사예요. 근데 이 대명사의 의미를 누가 규정해주고 있어요? 앙겔로스가 규정해주고 있잖아요. 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우토스는 사자들이에요. 자, 이 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규정해주는 단어가 인칭 대명사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앙겔로스는 선행사인 거예요. 반면에 아래 문장을 보세요. 호테오스, 아포스텔레이, 아우투스, 호이데이신, 앙겔로이, 아우투. 자, 이 경우는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의 사자들이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아우투스의 의미를 누가 규정해주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앙겔로이가 규정해주고 있어요. 아우투스는 사자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규정해주는 단어가의 위치상 대명사 다음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행사인 거예요. 자, 조금 거칠긴 하지만 제가 선행사, 후행사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선행사가 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3인칭을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자, 1인칭과 2인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1인칭 그리고 2인칭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수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3인칭은요. 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칭 대명사 3인칭이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할 때 늘 이 성과 수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Nomos estin ennieros rimois kinosco autun을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은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그것을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자, 이 아웃돈을 보세요. 남성 단수예요. 그럼 이 앞에서 남성 단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쭉 가보니까 이 노모스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니까 이 아웃돈은 당연히 남성 단수 명사 노모스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율법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것, 즉 율법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계속 연습해 볼게요. 유다이오이의 신 엔예루솔리모이 스키노스코 아우투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들을 안다. 자, 이 아우투스를 보세요. 남성 복수죠. 자, 먼저 이 유다이오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다이오스, 유다이아, 유다이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의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이 경우는 독립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렇죠? 유다이오이가 남성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우투스는 이 유대인들을 유다이오이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프로페타이 신 엔예루솔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우투스. 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들을 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우투스가 뭐예요? 남성 복수잖아요. 앞에서 남성 복수만 찾으면 돼요. 프로페타이가 남성 복수죠. 아이라는 격언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거 여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에스나 아스, 단수주격의 에스나 아스인 경우는 모두 남성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로페타이는 남성이죠. 남성 복수. 그러니까 이 아우토스는 프로페타이를 가리키는 거겠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보세요. 그라페스틴 엔예루솔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우텐. 자, 책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자, 아웃때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 그럼 그녀를일까요? 나는 그녀를 알고 있다 할까요? 나는 그녀를 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의미는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맥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웃된과 성과 수가 일치하는 것을 앞에서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아웃된의 의미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성과 수가 일치하는 게 뭐예요? 그라페예요. 그라페는 여성 단수잖아요. 그렇죠?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 여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 이 인칭 대명사는 여성 단수, 이 그라페를 대신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책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녀를 안다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안다가 되겠죠. 왜요? 책이니까. 그렇죠? 그녀를 안다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책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것, 그러니까 그 책을 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들 파이에이신 엔예루솔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우타스. 자, 이 아우타스는 뭐예요? 여성 복수죠. 그렇죠? 그럼 앞에서 여성 복수 명사를 찾으면 돼요. 뭐예요? 아들 파이, 여성 복수잖아요. 그렇죠?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녀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히에론네스틴 엔예루솔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우토. 자, 이 경우는요, 중성 단수예요. 그럼 앞에 당연히 중성 단수 명사가 나오겠죠. 중성 단수 뭐예요? 히에론이죠. 히에론. 아우토는 당연히 히에론을 가리키는 거겠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안다가 되는 거죠. 데크나이신 엔예루솔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우따. 자, 이 아우따는 뭐예요? 중성 복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중성복수 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떼끄나. 중성복수잖아요. 떼끄논이라는 명사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여기선 자, 여러분 보세요. 중성복수 명사지만 이것을 그것들을로 번역하면 될까요?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 아니죠. 이 아웃다는 앞에 있는 떼끄나를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떼끄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안다가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안다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중성은 사물이고 뭐 남성은 남자고 여성은 여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법적인 성일 뿐이에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안트로포이텔루시네 이레넨 호이데 우기노스쿠 시돈 귀리온 나우테스. 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 보세요. 호이데 대 앞에 정관사가 쓰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정관사는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그들은이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고 아웃데스가 나왔어요. 주니물인데 무엇의 주니물이에요. 무엇의 주니물. 그러면 이 아웃데스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자, 아웃데스는 뭐예요? 여성 단수잖아요. 여성 단수. 그럼 이 앞에서 여성 단수를 찾아보세요. 자, 안트로포이도 명사고요. 에이렌에도 명사예요. 앞에 명사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웃데스는 안트로포이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에이레네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에이레네를 가리키겠죠. 왜요? 여성 단수잖아요. 아웃데스가 여성 단수잖아요. 당연히 앞에 있는 여성 단수 명사를 가리키겠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 여기서 뭐예요? 그것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인데,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평화예요. 그 평화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보세요. 히에론 까이 그라파이에이신 엔예로서 리모이스 기노스코 아웃도 엑사우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아웃도라는 단어인데 중성 단수죠. 그쵸? 중성 단수. 그러면 이 앞에 성전도 나오고 책들도 나오는데, 자, 그럼 이 중성 단수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당연히 중성 단수 히에론이겠죠. 그쵸? 중성 단수 히에론. 그라파이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고 복수잖아요. 당연히 아웃도가 그라파이를 가리킬 수 없겠죠. 자, 성전이 그리고 책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그것들 중에서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성전과 책들 중에서 그것 뭐예요? 성전을 안다 라는 뜻이 되겠죠.